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이제 밤에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3시 돌아오는 새벽에 드디어 이제 금리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증시 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공포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 하락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덩달아 비트코인도 어제 종가는 잘 끝났지만 오늘 종가 거의 2.9%, 3% 정도 밀려서 끝이 났고, 이더리움도 3% 밀려서 하락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살짝 밀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여기 뭐 살짝 2, 3% 밀리고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요런 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이게 나는 방향 자체가 멀지 않았다고는 봐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몇 프로 빠지고 뭐가 좀 더 빠지고 오르고 그거는 중요치 않다. 어제 이제 뭐 리플이나 뭐 아니면 일부 코인들 잘 올라갔죠. 중요치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런 애들도 다시 이제 시장이 전환됐을 때 추가적인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못 잡아도, 지금 굳이 현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쉬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때 이후로, 그쵸? 그 다음에 언제가 또 있죠? 최근 요 두 개, 최근에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인데, 요 두 개 구간도 마찬가지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도 저항으로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뭔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탄력을 좀 못 붙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 돼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높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내가 얼마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요 구간이 이제 넘어서기만 하면은 비트코인을 따라서 전체적인 코인들이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과연 누가 주도를 했을까? 자, 코인 시장이 먼저 넘어가기 시작할 때 누가 주도했을까요? 비트코인이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이 다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세 한 쪽에서 뭔가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하면은 다른 코인들도 올라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루도 안 되죠. 새벽 3시 발표이기 때문에 하루도 이제 안 남은 상태에서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해주세요. 현금 보유. 그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보는 거는, 지금 계속 기사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금리 공포. 자, 금리 공포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뭐 몇 선 물러섰다, 뭐 후퇴했다, 그 다음에 뭐 환율 계속 치솟고 있다, 경기는 어둡다라는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차피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나올 거예요. 계속 어차피 계속 나와요. 그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수급이 몰릴 시장이 어딘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시장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주식 시장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같죠. 그쵸? 지나갔습니다. 예. 하락 중이에요. 하락인데 하락장이 이제 막 시작된 시장들이에요. 이 두 개는. 그리고 코인 시장은 아직 법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됐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뭐 과세 적용을 좀 할 때까지는 나는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좀 저평가된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만약에 자 비트코인 시장이 좀 좋아져가지고, 자 비트코인의 수급 증가로 인해서 상승할 경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승. 자, 그래서 이번에 첫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약간 요 정도, 이렇게 전에 올라갔던 요 앞전에 요 정도 상승이 한번 발생이 될 거예요. 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전고점을, 앞전 단기 고점을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근방에서의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올라갔을 때 얘기니까, 자 그죠,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이 발생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쪽에서 수급 증가와 떠나서 가지고 비트코인이 자 계속 이제 하락장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제 하락장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사면 안 돼요. 계속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흐름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3,100만 원 찍고 요 단기만 봐도 이렇게 지금 빠졌죠. 2,000 지금 700만 원이 깨진 상태예요. 2,600만 원대로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약간의 반등 한 3에서 4% 정도 이 정도만 가준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이 정도만 가버리면 좋아집니다, 시장이. 그래서 정확히 3, 4%는 아니지만 요 부근에 도달이 되었을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환 시점이 바로 코앞에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서 끝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된다고 했을 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본 거는 2400에서 2500선이란 말이에요. 여기 최저치가 최저치. 근데 지금도 일단은 조금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여기 추세 하단부가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자, 추세 하단부. 자, 요거 선을 잠깐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뚜렷하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요런 바닥자리. 여기 추세 하단만 오면은 뭔가 딛고 올라가는 요런 좀 포지션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약간 그런 좀 모양이 좀 발생이 됐죠. 자, 근데 과연 이번에 발표했을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뭐 한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어떤 금리 발표로 인한 데미지가 발생될 경우 추세 하단을 위협하거나 장중 이탈이 발생될 때는 절대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저거를 이제 뭐 추가적인 다른 지표를 보고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이 될 경우 아침 종가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얘도 이제 저번에 발생됐을 때 보면은 이때 이제 막 하락 엄청 되고 나서, 그렇죠? 하락이 엄청 되고 나서 장중에는 여기도 얘도 추세 벗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00까지 간 거예요, 저점이. 근데 종가는 어때요? 딱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내일이니까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요.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만. 그래서 내일 아침에 과연 저 선이 붕괴돼서 끝나냐 아니면 밑꼬리를 달고 올려주냐를 꼭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그냥 이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딱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좀 중요한 부분은 과연 여기 요 라인을 깨서 그러면 이제 오늘 자리로 대략 가격대를 좀 볼 수는 있어요. 이게 가격이 한 2,64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2,640. 그러니까 이제 종가상 놓고 봤을 때 종가로 2,640만원 이상 올라서 끝나야 좋다. 그래야 방어를 해줬다 봐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뉴스나 그 기사 보면은 이번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 또 한번 진행이 될 거다. 강하게 한번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어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미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그 어떤 악재가 좀 해당은 됐다고 봐요. 여러 차례 금리 할 때마다 무조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는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봤을 때는 많이 위협하기보다는 장중에 만약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발표했을 때 타격을 준다면 한 2,50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중에 밀린다고 한들 여기 종가로만 여기 세워준다고 했을 때 부담이 없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금리 발표도 잘 끝나고 종가도 이렇게 잘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빠르면 이번 주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 선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죠? 여기가 깨지지 않아야 돼. 자,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서 끝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2,640 위에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연타로 오늘 내일 빠져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진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금리 발표 끝났다 그래서 와 이제 뭐가 다 끝나버렸다 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자, 금리 발표 자, 잘 끝났어요. 잘 끝났다면 끝나고 나서 바로 뭐 추매나 아니면 뭐 신규나 뭐 이게 진입을 좀 하겠다. 예, 진입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반드시 뭐가 넘어가야 된다? 이번에 오늘 자리로는 한 2800에서 28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그 자리가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럼 그 자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후발 역할로 금리 발표가 끝나고 나서 얘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세를 준다고 해도 뭔가 제대로 된 저항 돌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쭈르륵 밀렸던 앞전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뭐 거의 이렇게 밀려졌던 시세가 다시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서 방향을 무조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종가상 잘 끝났는지 금리 발표는 잘 끝났는데 비트코인이 회복이 안 됐다면 진입하지 말자예요. 결과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 어떤 내용이 있어서 진입하신지는 뭐 개인적으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스는 유지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럼 이제 조금 외적인 예로 만약에 이제 지지선이 자 이탈되었다 2640 밑으로 깨졌어요. 그럼 지지선이 이탈된 거거든요. 그럼 이탈되면은 이제 요 가격대 2400에서 2500만원 이게 위협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사실 2400에서 2500만원 물론 내려가는 거를 바라지는 않는데 여기까지 사실상 내려오잖아요. 떨어지게 되면은 급격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럼 지지선 깨졌으면 뭐 앞으로 이제 또 투자 못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2400에서 2500 해봐야 100에서 200만원 더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쵸? 그러니까 뭐 한 커봐야 2% 정도 2에서 3% 정도 보는데 만약에 그거 빠진다고 했을 때 요 정도 타격감이 좀 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요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이번에 나왔던 요런 거 그쵸? 이렇게 큰 시세를 줬던 어떤 반등 또는 앞전에 이제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저항 돌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을 딱 캐치를 제대로 해가지고 진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24일 날 또 연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보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오늘 내일 종가를 보고 종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말고 금리 발표 끝나고 동시에 비트코인 오르면 어떻게 되냐? 자, 금리 발표 끝났어요. 비트코인 올라가지고 자, 저항도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진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왜? 일단 최대 악재는 끝났습니다. 이번 달 금리 일단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거의 10개월 만에 저항 돌파를 해줬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이번 주 24일 날 추가적인 발표가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코인 시장의 수급이 많이 몰릴 거예요.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자, 리플도 올라간 거 빼고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자,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펀디엑스도 7월에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알고랜드도 시세가 이번에 붙기 시작했죠. 이게 이렇게 코인들이 조금씩 거래가 많이 붙어요. 칠리즈 이번에 잘 갔고 코스모스도 잘 갔지만은 제가 이제 칠리즈하고 코스모스는 좀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자, 코크체인도 잘 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잘 가고 있는 애들이 그냥 잘 가요?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이제 탄력받고 이제 막 간 애들, 칠리지나 코스모스처럼 벌써 옛날부터 해가지고 막 쭉 올라가는 애들 말고 이제 막 일주일 전부터 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애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돌게 되면은 추가 탄력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칠리지하고 코스모스 앞전에 좀 얘기한 거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쟤네가 좀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는 거죠. 카이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시장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총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봤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렇죠? 종가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 발표 끝나고 나서 바로 진입하지 말자. 저항에 돌파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수급 증가로 해서 상승할 경우 굉장히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발표가 하루 남았기 때문에 최적의 포지션으로 짤 수 있는 폭을 다 짜놔야 돼요. 한 가지 방향이 아니고, 두 가지 방향이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어떤 다섯 가지 방향을 쫙 펼쳐놓고 그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런 제가 메모해드렸던 요런 글에 한번 신경 써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